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띠아십니다. 제가 소금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인천에 최소금빵 집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인천에 있었을 때는 거기서 진짜 맨날 사 먹을 만큼 소금빵 처돌이었는데, 이제 제가 카페를 창업했으니까 소금빵을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막 이제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반죽 만드는 건 말이 안 되고 너무 어렵고 진짜 전문 베이커리가 아닌 이상, 근데 제가 어떻게든 소금빵을 꼭 팔고 싶어가지고 방법을 결국 찾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소금빵 생지로도 개인 1인 카페가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소금빵도 결국 요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막 반죽을 직접 해서 만드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소금빵 생지로도 소금빵 맛집이 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제가 이 소금빵을 팔고 싶었는데 첫 번째로 걸린 거, 반죽을 직접 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소금빵 생지를 네이버에 검색을 했고, 그 중에 그냥 판매량이 가장 많은 데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냥 구웠더니 요 웬걸 그냥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온 거죠. 시무룩. 유튜브를 또 막 찾아보면서 반죽 과정 자체를 처음부터 그냥 공부를 해버렸어요. 명인분들이 나오신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다 찾아보니까 빵이라는 음식의 핵심은 발효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이 발효를 안 하고 냉동 생지를 그냥 냅다 구워버렸으니 맛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오늘의 첫 번째 머스트 꿀팁, 빠밤, 냉동 생지를 냉장고에 옮겨놔라. 빠밤, 12시간 정도를 내일 판매할 생지 양만큼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퇴근을 하시는 겁니다. 반죽 휴지 과정인 건데, 냉장고 안에서 발효가 되지는 않고 말캉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두고 퇴근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와서 냉장 휴지를 한 걸 가운데 공간은 비워두고 주변으로 싹 둘러서 빵판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친구가 이제 아예 냉동 생지인데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진짜 살짝 커지긴 했죠. 네, 진짜 살짝 커졌지만 이게 발효가 되면 안 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냉장 온도에서 꼭 휴지를 식히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건 딱딱하지만 요거는 말캉하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12시간의 냉장 휴지를 거쳐서 이제 빵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소금빵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발효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카페가 발효기를 살 수 있나요? 발효기를 놓을 공간도 없는데. 그리고 가정에서 하실 때도 아기들이랑 한번 해보겠다고 발효기까지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을 때 오븐 안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발효기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금빵만 디저트를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에그타르트, 휘낭시에, 스콘,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오븐기는 하나, 진실은 하나, 언제나 오븐기는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방법을 찾아낸 게 띵! 개천재. 머스트 꿀팁 두 번째, 빠밤, 소금빵 발효를 석기시대처럼 하자. 석기시대 소금빵 발효법입니다. 아까 이렇게 소금빵 올려놓을 때 가운데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짠! 자, 저희 피처, 스팀 피처에다가 85도의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두 개를 가운데에 놔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석기시대죠? 제가 오늘은 실험이기 때문에 6개만 했지만 가운데 공간을 제외하고 주변에 9개에서 10개까지 한 판에 둘 수 있고요. 저희도 소금빵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두 판을 해서 20개씩까지도 구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분무기 다이소에서 제일 싼 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분무기로 소금빵을 충분히 물로 적셔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물을 싹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수분을 좀 머금을 수 있도록, 막 그렇다고 물이 막 흘러내리도록 하지 마시고 충분히 수분을 머금는다 라는 느낌으로 싹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자, 그 다음에 이런 랩을 준비하시고, 저는 카페에서 이게 막 그 선으로 찢는 거 절대 안 씁니다. 이거 이지컷 장치가 있는 랩을 꼭 사용하시고요. 이거 진짜 편합니다. 다이소에도 있고 쿠팡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랩을 가운데부터 싹 해주시면 되고, 랩을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이걸 아예 밀착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좀 공간을 띄워서 이 안에 좀 그 열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기 때문에
딱 맞게 타이트하게 랩을 자르지 마시고 좀 길게 이렇게 겹쳐서 여기도 쭉 해서 겹쳐가지고 여유 있게 랩핑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위에도 제일 위에도 호이호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랩끼리 붙으니까 이렇게 싹 한번 드셔서 끝에를 이렇게 촉촉촉촉 하면서 가운데 공간을 이렇게 띄워주시면서 촉촉촉촉촉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가운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랩끼리 잘 어슷하게 붙이셔가지고 열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또 동시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긴 좀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열이 나갈 수 있는 공간 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도 있는 상태로 석기시대 발효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 경험상 여름에는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겨울에는 거의 1시간 반 이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하자마자 이걸 해놔요. 그리고 나서 청소도 하고 분쇄도도 잡고 타르트 굽고 그 사이에 오시는 손님들 응대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이 발효가 끝나 있는 겁니다. 이 발효만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게 걸린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그러면 무조건 1시간 20분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매일마다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생지의 크기를 보고 발효 종료 시점을 결정하시는 건데 그 크기는 원래 냉동 생지 크기의 약 2배만큼 웅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2배라는 것도 좀 추상적이잖아요, 솔직히. 일단 제가 줄자로 센티미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1시간 정도, 1시간 한 5분 정도에 저희가 원하는 크기로 딱 발효가 됐어요. 이게 화면만 보면 좀 어려우실 테니까 짠! 이렇게 원래 귀엽죠? 원래 냉동 생지를 딱 보시면 어떠세요? 크기가 확실히 엄청 커진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부피상으로는 2배 혹은 2.5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길이를 한번 비교해드리면 이게 냉동 생지가 대략 6.5cm 정도고요. 길이가 발효된 소금빵이 대략 한 11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피이기 때문에 길이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길이도 대략적으로 2배가 됐다. 그러니까 뭔가 육안으로도 뭔가 느낌적으로도 길이적으로도 2배까지 발효를 키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빵 크기를 키우겠다고 더 오래 발효를 해버리면 일단 빵이 엄청 질겨지게 되고요. 열을 계속 받으니까 그 소금빵 안에 있는 버터가 녹아서 버터를 막 토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적정 크기와 시간을 넘기시면 안 된다라는 걸 팁으로 하나 더 드리고요. 머스트헤브 꿀팁 3번째. 빠밤! 진짜 소금빵 100개 먹어보면서 찾은 오븐 컨트롤인데 일단 220도로 예열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 예열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바로 빵을 넣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저희 우녹스 샤프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버튼이 있잖아요. 예열 프리가 220도고요. 이 예열한 220도에서 오븐을 그냥 공회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븐 안에 있는 철들이 좀 열을 받아서 달궈질 수 있게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때는 소금빵을 집어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븐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20분도 끝나게 되면 소금빵을 넣으시면서 195도로 10분 맞춰주시고 마지막 온도를 조금 낮춘 175도로 4분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 하나로 그냥 14분 구우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온도를 나누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190도의 앞에 10분 동안은 소금빵을 구워주는 역할, 뒤쪽에 175도의 4분은 소금빵을 더 이상 태우지는 않고 소금빵 속을 익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높은 온도로만 구워버리면 확 겉에가 타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탔네 해서 굽는 시간을 줄이면 소금빵 안에가 익지 않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온도를 나눴고 예열도 충분히 하고 그 과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소금빵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사장님 저 이번에 20개가 들어와서 20개를 한 번에 구워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앞에 설정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맨 뒤에 3번 그러니까 175도에서 4분 굽던 걸 5분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분만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게 막 5분, 10분, 5분 온도를 막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가정용 오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븐이 조금 오래됐을 수도 있고에 따라서 또
또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소금빵을 구운 결과물을 보시고 또 1분씩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븐에 넣기 전에 소금을 뿌려줄 건데 소금은 안데스 호수 굵은 소금을 써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얇은 소금이 아니라 굵은 소금을 뿌려주시면 되고, 소금을 뿌리시기 전에 이렇게 수분 공급을 살짝만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래야 또 소금이 빵에 잘 달라붙습니다. 어떤 소금빵은 막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뿌려주는 소금빵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소금빵인가? 얇게 한 꼬집을 빵에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금빵 첫 입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소금과 함께 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가운데에만 뿌려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뿌려주시면 되고, 근데 이걸 또 너무 많이 뿌리시면 짜요. 그러니까 한 꼬집에서 뭐 한 꼬집 반 정도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소금이 많은 게 좋냐 적은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래도 그 둘 중에는 많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열도 다 돼서 바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아 뜨거. 어우. 와, 여러분 너무 맛있게 잘 구워졌고, 버터가 굳기 전에 이런 실리콘 브러쉬를 준비하셔서 바닥에 있는 녹은 버터로 소금빵 위에 이렇게 싹 칠해주시면 차이 보이시죠? 여기 칠한 거, 여기 안 칠한 거. 아 뜨거. 버터를 발라주시는 게 어마무시 먹음직스럽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딱딱하게 버터에서 튀겨지듯이 구워지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어우, 이게 뜨거워서 안 되겠는데. 잠깐 식혔다 갈게요. 어우, 뜨거워. 아무리 단연간의 카페 생활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다고 해도 간 나온 건 못 만지겠네요. 그래서 이 소금빵을 싹 뜯어보면 화삭화삭한 소리 들어가죠? 이야, 뜨거워. 소금빵이 이 내부까지 맛깔나게 익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 간 나온 건 맛있다고 하지만 한번 먹어보면 너무 맛있다. 미쳤다. 제가 하드한 소금빵을 좋아합니다. 저도 소금빵 투어를 많이 다녀봤는데 집집마다 추구하는 소금빵의 스타일이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소금빵 스타일은 하드 스타일입니다. 딱딱한 소금빵을 저는 좋아해요. 부드러운 소금빵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딱딱한 소금빵을 좋아해서 실제 저희 레시피대로 해보시면 되게 하드한 소금빵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소프트든 하드든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반죽을 하기에 제한되는 1인 카페 혹은 또 집에서 홈베이킹을 할 때도 이 오븐 컨트롤과 이 발효를 잘 지켜가면서 하시면 어디 못지않은 소금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사장님들, 소금빵이 남으면 어떡해요? 물론 제가 먹기도 하지만 막 비가 와서 많이 남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미 올려놓은 소금빵 러스크 레시피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러스크 또 기가 막혀요. 진짜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빵을 장착하셨다면 이제 러스크 영상으로 넘어가셔서 러스크 레시피까지 갖춰 놓으시면 로스가 없는 소금빵이 남으면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어느 정도 개수가 쌓이면 러스크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베이커리 빵집 같은 느낌의 카페가 확 나겠죠. 저희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아끼는 소금빵 레시피였는데 모든 걸 오픈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고 저처럼 소금빵을 좋아하시는 사장님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생지로도 소금빵 맛집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